FTA 16강 시작합니다. 한미 FTA 분야별 영향 및 기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금융시장부터 시작합니다. 서비스 분야 중에서 금융시장 안전망.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1996년에 OECD 가입했죠. 1996년 OECD 가입하고 97년 외환위기 극복까지 대부분 개방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당국은 최대한 국내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 서비스 분야 협상을 진행했고요. 이에 따라 한미 FTA 협정 발효에 따른 추가적 금융시장 개방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추가로 개방된 분야는 어떤 것이냐면요. 보험중개업 국경 간 거래, 그 다음에 신금융서비스 도입, 금융정보처리 해외 위탁 등인데요. 이 또한 국내법 준수 및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합의했다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또 건전성 감독을 위해 예외 조치를 언제든지 시행 가능하도록 규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금융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규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규제 가능성을 전제로 합의했다.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우리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지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그죠?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도 지속해,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우리 금융이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 아주 선언적인 그런 이제 표현들이죠. 선언적인 표현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가 서비스에 있어서 신금융 서비스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신금융 서비스는 한국과 미국에서는 허용 거래되고 있으나 아직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거래되고 있으나 아직 미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금융수나, 소위 이야기는 뭐냐? 한국에서는 또는 미국에서는 즉 당사국 일방에서는 허용되고 있으나 상대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금융서비스는 국내 진출한 미국 금융회사의 현지 법인 또는 지점을 통해서만, 그죠? 가능하고요. 미국에 일단 국내에 진출한, 그죠? 금융회사의 현지 법인이나 지점을 통해서만, 현행 우리 국내 금융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죠? 개별 상품별 심사를 실시하는 허가제로, 개별 상품별로 포괄적이 아니라 개별 상품별로 심사를 실시하는 허가제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허가제로 운영이 가능하다. 자, 그렇게 좀 굉장히 어쨌든 어떤 실시의 제약이 있다. 규제를 해놨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렇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됐고, 96년에 우리가 OECD 가입한 이후에 대부분 OECD 규정에 맞추어서 금융 서비스가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개방된 것은 극히 일부고, 거기에 대해서 또 예외 규정이나 규제 규정 등을 갖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미 FTA 분야별 영향 및 기대 이익에서 또 이제 방송 서비스와 문화주권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FTA에 따른 방송 분야 주요 개방 내용은요. 자, 방송 채널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한도는 49%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가 결정권을 안 주겠다는 거죠. 51%가 돼야지 결정권을 갖죠. 다만 외국인 국내 법인을 설립하여 행하는 간접 투자는 100%가 국내 법인을 설립하여 행하는 간접 투자는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49%에서 발효 후 100%까지 허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러나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일부 보도죠. 그래서 보도라든지 종편, 홈쇼핑은 이것은 간접 투자라도 어떻게 100% 허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지상파, 그죠? 등의 국내물 편성 쿼터는 영화는 기존의 25%에서 20% 편성하는데 이제 자기들한테 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그 쿼터제, 그죠? 허용할 수 있는 것은 25%에서 20%로 낮췄죠. 애니메이션은 35%, 30% 축소됐다. 그죠? 비지상파, 그죠? 비지상파, 뭐 위성이라든지 SOPP 같은 거죠. 국내물 편성 쿼터가 영화는 국내물 편성 쿼터 할 때 영화는 20%,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30% 축소됐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 외국인 간접 투자, 즉 법인을 설립해가 투자하는 거죠. 국내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됐다. 아무튼 투자를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뭐 고용도 창출되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은 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또 투자를 더 늘릴 수 있도록, 간접 투자니까 투자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죠?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한미 FTA 영향 분석 결과 PP 시장 일부 시장에 따른 시장 확대로 향후 15년간 그래서 이제 영화 시장은 15년간 323억 원 정도가 증가하겠다 이렇게 생산. 소득은 약 90억 정도 증가한다. 90억 정도. 90억 증가를 국가에서 90억 증가를 언급해야 하나. 그죠? 이렇게 FTA라는 증가량 중에, 그죠? 그래서 방송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나 국내 PP의 자본력은 취약한 실정이다. 그죠? 그래서 10년 말 기준으로 179개 PP 중 매출액 50억 미만인 사업자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냥 열악하다. 그죠? 50억 미만인 사업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자본력이 굉장히,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투자를 한다면은, 간접 투자를 한다면은, 그죠? 그거는 이제, 여기다가 전적으로 투자하면,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이제, 방송 콘텐츠를 어떻게 생산하게 되고, 이것도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되겠다. 그래서 간접 투자에 대해서는 100%,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들, 이런 PP들에 대한 투자는 이제 100% 이제 허용한다. 직접적인 이제,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는 49% 의사권을 제한하지만 이러한 이제 프로듀스들의 이런 작은 것을 외주 제작하는 이런 이제 업체들에 대한 투자는 열어놨다 이런 이야기죠. 왜? 열악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한미 FTA 결과 국내물 편성 콘텐츠 축소에 따른 국내물 아까 편성 콘텐츠 축소했죠. 25% 20%로 또 영화 애니메이션 그죠? 는 결국 어떻게 됐나? 영화 애니메이션은 사실은 35% 30% 줄었잖아요. 그래서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죠. 그죠? 10법인가 한 52억 원으로 분석된. 그래서 52억 원으로 분석된다. 그런 이야기는 좀 52억 원도 이제 굉장히 작은 숫자인데,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이런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죠? 자, 그 다음에 통신시장 봅시다. 산업생산과 소득 증대가 예상된답니다. 자, 통신시장은 또 생산과 소득 증대가 예상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미 FTA에 따른 통신 분야 개방은요. 자, 국내 기간 통신업사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한도는 현행대로 똑같습니다. 아까 영화와 같이 49%. 그죠? 다만 외국인 국내 법인을 설립하여 행하는 간접 투자는 뭡니까? 기존 49%에서 발효 2년 이까지, 기존은 2년 후까지 100%까지 점차적으로 허용을 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보고 한다는 거죠. 외국인의 그 간접 투자 100% 허용 대상에서 KT와 SK는 그죠? 안 되죠. SKT는 제외됐습니다. 안 되고,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도 공익성 심사를 통과를 조건으로 허용되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FTA로 일부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 투자가 100% 허용되었죠. 아까 얘기했죠.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일부 주변 사업자들에 대한 됐으나, 자, 그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유무선 최대 사업자인 KT와 SKT는 제외되었고요. 이외의 통신 사업자들도 엄격한 공익성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로 한정했기 때문에 우리 기간 통신 산업이 외국인에게 넘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KT하고 SK 시장 점유율을 2010년 말 기준을 보면요, 이동통신은 8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SKT가 54%고요. KT가 30%입니다. SKT가 53%이고 KT가 30%이고요. 그다음에 시내 전화는 84.6%인데요. KT가 이제 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KT가 시내 전화는 84.6%고요. 그 다음에 초고속 인터넷은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KT가 이제 이동통신만 SKT가 54.5%, 54%로 KT보다 30% 앞서고, 나머지 시내 전화는 85% 거의, 초고속 인터넷도 45%로 확 점유하고 있죠. 자, 공익성 심사는 기간통신 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의 행위가, 그죠? 기간통신 사업자 SKT나 아까 그 KT를 이야기하죠.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그죠?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죠? 굉장히 추상적이다. 이런 구체적인 어떤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거, 뭐, 공공의 안녕이라든지,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어쨌든,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통신산업법, 사업법 제10조에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자, 그래서 이제 한미 FTA 영향 분석 결과요. 기간통신 사업자의 간접 투자가 완화됐죠. 그죠? 완화되다.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하는 거죠. 따라 외국인 자본의 진입 확대로 향후 약 15년간 생산은 약 710억 원이 증가하고요. 소득은 약 31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이제 2011년 8월에 보고서를 낸 것이 있죠. 그죠?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연평균 한 310억 원의 어떤 소득 증가가 있고, 생산은 약 710억 원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소비자 부문을 봅시다. 소비자 부문. 한미 FTA 분야별 영향 및 기대 이익 관련하여서 소비자가 FTA를 위해서 받는 혜택은 어떤 것인가? 자, 정부는 FTA가 바로 되면 소비자가 받는 혜택이 다양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일단 관세 철폐되면 수입의 국내 가격이 낮아지죠. 왜? 수입의 국내가 왜 낮아집니다. 자,
수입품의 가격은 국제 가격을 갖다가 국내로 옮긴 게 됩니다. 그죠? 국제 가격을 국내로 옮긴 게 된다. 그래서 국내 가격의 어떤 독과점이 무너지고 가격이 보통 국제 가격으로 형성돼서 그것이 감소될 것이다. 자, 국내 상품과 대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국내 상품의 가격까지 낮추는 효과도 기대. 마찬가지죠. 그 아까 방금 얘기 드린 거죠. 더불어 외국으로부터 다양한 낮은 가격에 들어오면은 소비자가 상품 선택하는 폭도 넓어지죠. 그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의 혜택은 아직은 미흡하게 느껴질 수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농수산물과 같은 소비자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품목은요. 개방에 취약한 우리 농어가에게 경쟁력을 확보할 시간을 주기 위한 개방폭을 낮추는 것이 하나. 그래서 이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든 다 예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들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WTO에서도 가트 때부터 이 예외조항을 갖다가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에 대한 예외조항은 좀 너그럽게 모든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산업들에 대해서 경쟁력은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그죠? 또한 그죠? 일부 품목, 일부 품목 유통관이 투명하지 못한 점도 원인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유통시장의 선진화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 근절 등을 그러니까 이제 유통시장이 담합하는 경우죠, 그죠? 이런 경우는 그거 할 수 있겠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투명하지 못한 점도 원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투명하지 못한 점도 원인이라는 것은 중간에 이제 중개인들이 많은 마진을 갖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국내 가격이 그죠? 뭐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 정부가 유통시장을 선진화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는 담합하는 거죠. 그다음에 근절에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뭐 의미가 있나? 그리고 FTA가 들어와 가지고 뭐 자유 경쟁이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뭡니까? 들어드리는데 물건이 들어와서 누군가 유통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또 담합행위가 이루어지면은 FTA 한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런 취지입니다. 물건이 들어오면 물건도 어차피 유통을 거쳐야 됩니다. 뭐 누군가 이걸 핸들링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핸들링 해야 되는데 이런 핸들링 하는 과정에서 또 뭐 국내 생산품 똑같이 그 유통업자들이란 것이 뭐 거기서 그거니까 뭐 국내 유통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외국 상품도 유통하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또 시장이 국제 가격이 들어와 국내 와갖고 또 담합돼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은 FTA 한 효과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국가가 이제 통제하겠다. 좀 더 이제 개선해 보겠다. 뭐 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EU FTA가 이제 그 7월부터 발효가 됐죠. 그죠? 당시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미 FTA 발효되면은 소비자들의 체감은 한 정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죠? 2010년에 그래 돼 있고. 그죠? 미국에서 FTA가 발효될 경우에요. FTA 특례 무역의 비중은 약 37.9%로 확대된다. 자, 특혜 무역이라서 이제 FTA 관세율 적용을 받는 어떤 품목들은 약 37.9%, 38%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의류 등의 저가 제품에서부터 자동차와 같은 고가 제품까지 소비자가 받는 혜택은 한층 커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그죠? 한층 커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고기 문제 한번 봅시다. 그죠? 소고기 문제. 그러니까 FTA로 해갖고 한 40%까지 어떤 혜택을 받는다.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관세의 어떤 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양이 훨씬 더 이제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정부 측의 이제 입장이었습니다. 자, 미국장 소고기. 그래서 우리, 국민들 1인당 당시에, 연 9kg,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서 뭐 많이 먹잖아.
한 번 먹어도 9kg 먹겠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9kg까지 못 먹나? 한 3번 먹으면 9kg 되겠네. 근데 이제 삼겹살.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저는 연평균 안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수입량도 연간 9만 톤을 넘고 있다. 많이 들었죠. 좀 삼겹살. 벨기에산, 독일산, 뭐 프랑스 거 많이 들어옵니다. 그죠? 많이 들어오죠. 그죠? 삼겹살은 크게 이제 생삼겹살하고 냉동 삼겹살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생삼겹살은 이제 냉동 삼겹살에 비해서 수입액은 적습니다. 그죠? 대부분 캐나다,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당시엔 캐나다, 미국인데 요즘 다른 데서 많이 들어옵니다. 독일산도 들어오고 뭐 스페인산도 오고 뭐 프랑스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산 생삼겹살은 수입 삼겹살이 약 미국산이 이제 40% 정도, 3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겹살은 이것도 이제 지금하고 많이 틀리잖아요. 상당히 미국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 수입된 삼겹살은 그렇죠. 22.5%의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 삼겹살이 저렴하더라도 높은 관세 때문에 그죠? 소비자 수입 가격 관세가 포함된 삼겹살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 그래서 깎아주겠다 이거야. 깎아주면 어떻게 되냐? 국내 이제 뭐 양돈 농가가 또 피해를 보기 전 그거는 보존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예를 들어 미국 삼겹살과 같은 관세가 부과되어 있는 냉장 목살의 경우에는요. 자, 냉장 목살은 키로당 11,000원 수준에 판매되고 있는데 2010년 관세 철폐되는 시기는 최종 소비액 기준으로 15% 인하된 9,300원 내외로 낮추어질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제 관세 인하 효과는 관세 철폐 기간이 그렇죠. 점유율로 나타나겠죠. 단기적으로 철폐하니까요. 근데 유통 마진이 많아질 뿐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유통 마진.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야. 유통을 투명하게 한다. 유통 마진을 갖다 높여 담합해버리면 어떻게? 이건 뭐 또 말짱 뭐 흔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유통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정비가 필요하다. 선진화가 필요하다. 투명화가 필요하다. 그죠? 그렇다. 마진에 따라서 이 마진을 까먹어버릴 수가 있죠. 그죠? 관세 효과를. 그죠? 관세 감소 효과를 마진이 까먹어버릴 수가 있다. 자, 생삼겹살에 대해서는 관세율 22.5%, 냉동 삼겹살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됩니다. 관세율.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입 삼겹살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좀 지금하고 많이 틀리잖아요. 캐나다하고 미국이 수입 삼겹살은 당시에 2010년도에는 50% 캐나다가, 그다음 미국이 37%. 이유는 없다고 나와요. 칠레도 9.4%. 요즘 칠레산은 크게 찾아보기 힘든데요. 뒤에 냉동 삼겹이 많이 나오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냉동 삼겹도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보면요. 냉동은 캐나다나 미국에서 미국 조금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EU에서 그쵸? EU에서 아까 그 이야기한 뭐 이렇게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죠. 그래서 71%.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EU는 냉동 삼겹살보다는 생삼겹살보다는 냉동 삼겹살을 많이 이제 그죠? 칠레도 마찬가지죠. 23%.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캐나다하고 미국은 생삼겹이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들어왔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분포가 아주 고를 겁니다. 자, 치즈 봅시다. 치즈는 더 낮은 가격으로 치즈를 즐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치즈는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잘 못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수입한 치즈는 연간 2천억 원. 2천원 밖에 안 되는가? 우리 치즈 많이 먹는데 여러분들 치즈 좋아하죠? 피자에 치즈 넣어가지고 막 듬뿍 올려가지고 먹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과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은 치즈를 미국과 뉴질랜드에서 두 국가의 치즈 수입량은 우리나라 수입량의 절반에 달합니다. 그죠? 미국과 가까워 뉴질랜드죠.
한 4천만 불.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뉴질랜드는 한 500억 정도. 그죠? 들어오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입량이 절반이 이른다. 치즈를 이제, 자, 그 다음 치즈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즐겨 먹는 품목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36%란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FDA 되면 점차적으로 철회되어서요. 저렴하게 구입할 것을 요즘 보면 좀 저렴하게 구입되는 건 맞아요. 그죠? 여러분들 치즈 좋아하시죠? 저도 치즈를 많이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한미 FTA를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신선한 치즈, 블루바인 치즈, 체다 치즈는 이제 거기 할 때 헛쳐서 먹는 거죠. 피자 할 때. 체다 치즈는 그거지. 슬라이스로 된 거 그걸 이야기하지. 치즈에 거기 치즈는 모짜렐라죠, 그죠? 모든 종류의 치즈뿐만 아니라 버터와 밀크와 크림과 같은 유제품도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될 것이다. 체다 치즈죠. 체다 치즈는 미국에서 대량 생산에 연간 35억 규모가 수입되고 있다. 고관세 36%가 그다음에 10년간 점차적으로 철폐되겠죠, 그죠? 자, 일반 치즈에 부과되는 관세도 36%로 15년 내에 모두 철폐된다. 아직 우리가 치즈를 싸게 먹으려면 좀 많이 멀었네, 그죠? 15년 내에 2012년 기준이니까, 그죠? 아직 많이 먹었네. 2020년하고 2027년 정도 돼야지 이제 좀 더 기다려야 되네. 버터의 경우 최대 89% 관세 89%. 버터는 거의 더블 프라이스네. 10년에 걸쳐서 철회되고 밀크와 크림에 부과되는 36, 거의 36%가 이제 약 15년에 걸쳐서 모두 이제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 조금 더 있어야지 싸게 먹을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렇다. 어쨌든 뭐 치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의존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특히 아까 봤죠. 엄청나게 이제 그 다음 화장품 봅시다. 화장품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여성들이 이용 화장품, 수입 화장품, 우리 수입 화장품 좋아하는 여성도 많죠. 대학생들도 보면 대학생 때부터 수입 화장품을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많아요. 외국산 화장품은 사실은 국내 아시아인들한테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아시아 수요가 워낙 이제 많으니까 외국인 그런 화장품 회사들도 아시아 시장에 맞게 이제 아시아인 피부에 맞게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수입 화장품 보면 이제 에이시안 뭐 이렇게 딱 표시를 또 다 해놨습니다. 그죠? 유럽이나 또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또 유럽 쪽 여성들하고 좀 틀려요. 그죠? 피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래서 그거 보면 이제 보통 우리 면세점 같은 데 보면 이제 그걸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이 수입 가격, 소비자 가격, 왜 가격이 높으니까 30%에 이러고 있다. 많죠, 그죠? 비싸지 않습니까? 몇십만 짜리도 있고. 그래서 이제 화장품 시장은 약 8조 정도 규모다.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10년, 2010년 8조 크다. 그래서 특히 미국산 화장품은 종전이 프랑스산 화장품을 제치고요. 그렇구나. 2010년에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만 대미 수입액은요. 그 다음에 뭐냐. 그래서 약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크죠. 그죠? 약 2천억 정도. 2천억 정도의 규모에 달했다. 겁니다. 자, 10년 우리나라의 화장품은 중국 등 총 195개국에 약 5천억 정도를 수출합니다. 그죠? 5천억 정도를 수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수출 많이 하죠.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화장품 사가기 바쁘죠.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은 이제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죠. 프랑스제 뭐 많죠. 랑콤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겔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약 한, 8천억 정도로 수입을 하네요. 그죠? 수입이 많다. 자, 한미 FTA로 미국산 화장품에 부과되는 관세 8%가 점진적으로 철폐되는 수입 가격에 의한 소비자의 부담을 자, 그렇다고 해서 수입 화장품 많이 쓰라 이런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을 통해서 고가 제품 위주로 수입되고 판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로드샵, 그냥 그 번화가에 통신 판매 등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미국산 화장품을 손쉽게 구입하죠. 미국산 화장품이 좋구나. 몰랐다. 그죠? 하여튼 수입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우리가 미국산 화장품이 들어오면서 국내 화장품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영향을 받았는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값싼 미국산 의류다. 그죠? 의류 부분에. 그래서 섬유류는 우리도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이지만 의류, 셔츠, 넥타이, 모자 같은 의류는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죠? 넥타이 같은 거 미국 사람들 비싼 거 안 맵니다. 이상하게. 뭐 그냥 적당히 한 2만원짜리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넥타이도 좀 비싸잖아요. 그죠? 못하면 뭐 조금 뭐 그거 한 거는 뭐 10만원 단위에 넘어가죠. 수입 넥타이 같은 경우도 그죠? 가격이 좀 그렇죠. 모자는 또 미국에서는 모자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요즘 최근에 모자를 쓰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많지만요. 미국 사람들은 모자를 참 좋아합니다. 그죠? 셔츠, 의류 같은 거 수입하고 있습니다. 의류는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죠? 그렇다. 자, 의류 대비 수입액은 연간 8천만 불, 그죠? 가량이다. 자, 그러면 대미 수출액은 4천만 불 가량이다. 우리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적자를 보고 있네요. 한 400억 정도 돼요. 400억 정도. 자, 특히 미국산 의류는 셔츠, 넥타이, 모자는 미국산 의류가 지금 한 13% 의류에 대해서는 셔츠, 넥타이, 모자에 대해서는 8에서 13%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의류는 13%,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그렇죠. 자, 이거 수입가격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상품을 구입해. 자, 그죠. 관세가 더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 없어진다는 거죠. 의류하고 이제 셔츠는 13% 당시에 넥타이 8%, 모자 8% 이거 관세가 즉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보다 저렴해진 가격이 미국산 의류에 대해서 미국산 의류들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도 많죠, 그죠? 그런 것도 이제 의류가 이제 싸게 낮아질 것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전망을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죠? 자, 와인 한때 와인 참 인기였잖아요. 와인 애호가들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와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미국산 와인은 국내 와인 시장의 10% 차지하고 있었고요. 프랑스 와인에 능가한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누구 입장인지 모르겠네요. 프랑스 와인을 능가하나 미국 와인이? 미국 와인이 싸잖아. 프랑스 와인은 뭐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다. 와인은 15%의 관세가 부과되는 고관세 품목인데요. 한미 FTA 발효되면은 한 EU FTA 마찬가지로 미국 와인에 부과된 관세가 즉시 철폐됩니다. 15가 가격이 인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유통 단계와 업체의 마케팅 정책에 따라 틀리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죠? 그거 높여버리고 그다음에 수입 해버리면 뭐 아무 의미가 없죠. 유통 마진을 갖다가 더 올려버리면은 그거를 자기들 유통 마진을 뭐냐 관세가 낮아졌다 15분 낮아지는데 가격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해버리면 자기들 뭔가 유통 마진을 그대로 가져간 게 되겠죠. 관세 인하가 결국 유통업자들의 마진을 높여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근데 이게 또 사기업이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통제할 수도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공급업자를 많이 이제 양성시키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완화시키는 거죠. 주류 같은 경우는 지금 엄격하게 이제 주류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분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죠. 따라서 정부는 내년부터 주류 수입업자가 소비자에 대해 직접 수입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 그렇죠. 금년 말까지 주세법 시행령을 갖다 규정을 지금은 이제 주류 수입업자 바로 못하고 주류 판매업자에게 그걸 넘겨야 됩니다. 그죠? 그럼 판매업자가 다시 그래서 마진을 붙이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수입업자가 하고 또 수입업자도 뭐 주류 수입도 자유화시켜 버리면은 뭐 그 중에는 돈이 급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급한 사람은 낮게 팔겠죠, 그죠? 낮게 팔면 자연적 뭡니까? 가격이 낮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그 왜곡 현상들, 이러한 왜곡 현상들은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장 실패다 이런 관점에서 관여를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왜? 이것은 사경제거든요. 사경제. 마진을 높인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드는 것에서 그 시장 자유시장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내렸다 올렸다 수요와 공급이 어떤 균형점을 찾는 것이 그게 이제 원칙적인 거죠. 근데 이걸 억지로 정부가 올렸다 내렸다 하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죠? 정부는 그래서 이제 그래 됐고 결국 한미 FTA가 발효돼 유통되면 출시되면 우수한 품질 미국산 와인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자,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봅시다.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쇼핑도 부담이 덜어진다. 오늘 제조가 아니라 서비스죠. 그죠? 잘못 위에 타이틀이 잘못됐네요. 최근 온라인 문화, 쇼핑 문화의 확산을 해서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그 건강기능식품 미국산 좋습니다. 의류, 가방 등을 직접 해외에서 구입하는 직구이죠. 직구. 그죠? 온라인을 통한 미국산 상품을 구입하더라도 오프라인을 통해서 상품을 구입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가 부과되죠. 맞죠? 관세는. 따라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온라인을 통해서 미국산 상품을 구입할 때에도 동일하게 관세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되죠. 그게 좋은 점이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주로 구입하고 있는 상품은 관세가 낮아지는 만큼 뭔가 그렇죠? 소비자의 지갑 가볍죠. 당연하죠. 관세가 낮아지죠. 관세 8%가 부과되던 건강기능성 식품은 매년 약 1.6%씩 5년에 걸쳐 관세가 벌써 다 없어졌겠네요. 그죠? 또한 의류에 부과되는 관세 14% 최고죠. 셔츠나 셔츠 같은데 다른 건 모자라든지 넥타이 8%죠. 셔츠 같은 이런 데는 이제 의류나 셔츠에는 13%. 철폐에 대해서 미국산 의류에 대한 수입 관세 부담이 사라짐에 따라 온라인 해외 쇼핑의 가격 부담이 경감됩니다. 자, 관세 8% 핸드백도 한미 FTA 발효와 함께 관세가 즉시 사라집니다. 이거 알겠죠, 여러분들? 여성 소비자들, 우리 학생들 관심이 있겠네요. 더 저렴한 가격에 자신만의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정부가 이런 말까지 써도 되나? 자신만의 스타일 연출. 좀 광고 같네, 그죠?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청년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기대를 봅시다. FTA가 청년 근로자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 청년층의 구직 기회가 넓어진다. 그래서 해외 FTA, 해외 시장이 개척돼요.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그렇죠? 일자리 영토, 이거 좋은 거죠. 해외 시장이 개척돼요. 한미 FTA 이행으로 대미 무역 수지가 흑자, 판 게 더 많다는 거죠. 서플러스가 난다는 거죠. 흑자 뿐만 아니라 대세계 무역 수지도 확대 될 것이다. 그죠? 연평균 한 이렇게 그러니까 한 2조 정도, 한 3조 정도 흑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거죠. 전망입니다. 전망.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약 35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런 건 잘 체크해 봐야 35만 개 늘어났는지. 근데 통계를 제공해야지. 통계를. 그럼 그 이유를 보면 되겠지 뭐. 그 이유를, 그죠? 그 이후에 실시 이후에 몇 년간을 쭉 추이를 보면 되겠죠. 청년층의 어떤 구직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하고요, 섬유화학을 중심으로 남성의 취업기회가 크게 증가. 자동차가 생산이 는다. 석유화학도 섬유화학이 아니라 석유화학도 생산이 늘 것이라는 전제하죠. 그죠? 근데 지금 이거
디프레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부가 가치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여성 고용이 크게 증가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죠? 자, 요 근거는 이제 직업능력개발원의 FTA가 직업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인용을 했네요. 또한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증가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외국인 투자의 가장 큰 메리트가 뭐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고용이 창출된다 이겁니다. 고용. 그럼 그 사람들은 벌어가야죠. 근데 그 사람들 벌어가는 거 배 아프게 여기고 우리 고용은 또 좀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거를 팔려 그러면은 남의 것도 사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보수적인 아까 까르프하고 앞전에 그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보수적인 성향이 뭔가 수출한다면 좋고 수입한다면 인상을 지급을 해요. 수입이라는 것은 수출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수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물건을 사줬으면 우리가 보통 상계무역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구상무역이 그거는 서로가 사간 만큼 또 뭐 수입해주고 그걸 서로 정산하는 그런 무역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거 파는 건 좋다 그래요. 근데 사는 거는 또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고 그래서 굉장히 얌체 같은 행동이거든. 자기 거 팔 때는 좋다 그러고 어디 가게 같은 데 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물건 를 팔아 사간 사람은 고맙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 물건 뭐 한번 안 써보시겠습니까? 이러면 그냥 막 그냥 인상을 확 찌푸리면서 조금 전에 자기 물건 팔 때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럴 때는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그 태도라는 게 굉장히 좀 그죠? 으다르고 아다른데 그냥 예 지금 그 물건 제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거 지금 물건을 좀 좀 앞전에 사둔 게 있는데 그 똑같은 이야기야. 근데 그냥 난색을 하고 그죠? 그리고 당장 뭐 그냥 잡상인 취급하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거는 제가 파는 사람의 그 어떤 그 비즈니스적인 자세는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우리 물건을 우리가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남들이 우리 물건을 사주면 우리도 남들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자, give and take란 말이 그런 말에서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외국인 국내 투자 여건 개선에 따라 향후 10년간 연평균 23억에서 32억 달러의 외국인 취직처가 추가될 것이다. 그래.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뭐 이런 냈는데 이것도 맞는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FTA로 인한 직업 분야가 늘어난다고 했는데요. 그럼 어떤 분야의 직업 분야가 늘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한미 FTA를 통해서 양국 간의 발전 정도가 다른 산업과 직업이 연계됩니다. 유망한 직업 분야가 서로 그러니까 이제 뭐 하청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서 일단 투자를 한다면은 미국에서 보고 이제 자기들이 요 기술력이 있는데 뭐 노동력이 조금 저렴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직업 분야가 새로 늘어나겠죠, 그죠? 제조업에서는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분야, 서비스에서는 방송통신, 금융서비스 이게 늘어나죠, 그죠? 늘어나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업군이 생겨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조업 분야,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동차의 공학기술자, 그 다음에 정비하는 사람,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제품 개발 설계 기술자, 그 다음에 전자 제어 개척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망 직업군으로 구상이 됩니다. 그죠? 그 이후에 이러한 직업군에 대한 증가가 있었는가도 우리가 이제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자업의 어떤 그 예측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동차, 전기 전자 분야에서도요, 기계 정비, 그 다음에 설치, 정비원, 뭐, 금형이라는 것은 이제 형태를 뜨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동차의 어떤 뭐, 핸들 만든다, 뭐, 셰시를 만든다, 이럴 때 이제 그 셰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모형, 그걸 대량으로 찍어내기 위한 모형을 만드는 거죠. 그 넣어서 이제 찍어내는 거죠. 그 찍어내는 틀을 만드는 것을 금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서비스업은 방송통신 분야에서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 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 다음에 물론 보안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이 이제 유명한 직업군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직업 전망에서 가장 유명한 직업으로 조치된 것은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가 이제 한국의 직업 지표에서 가장 유명한 직업으로 표시가 되었답니다. 자,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 자산 운용과 투자 및 신용 분석가, 투자 및 신용 분석가, 그 다음에 기타 회계 및 금융보험 관련 전문직이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죠? 기타 회계 및 금융보험 관련 전문직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한미 FTA는 상담가, 상담 전문가, 한미 FTA 컨설턴트. 자, 요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세율은 요렇고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여행, 오락, 게임 및 여가 관련 종사원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다. 자, 근데 이제 코로나 터졌으니까 이런 데는 앞으로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역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코로나를 최소화할 수 하면서 코로나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즐길 수 있는 여행, 오락, 게임, 그죠? 더욱더 새로운 산업으로 또 발전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네거티브한 것들이 있겠죠, 그죠? 어떻게 당연하죠. 그 FTA로 인한 실직 피해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겠고, 그죠? 그래서 이제 실직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 그죠? 그다음에 FTA로 생산이 감소된 분야가 있겠죠. 비교 이제 완전 자유경쟁 체제로 관세가 낮아짐으로써 자유경쟁 체제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그거 된 분야들. 이럴 때는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 실직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여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그죠? 이제 없을 때는 이제 일단은 휴업, 그 다음에 휴직, 훈련 등을 통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특히 업종을 전환하는 사업주에는 인력 재배 시 고용 유지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그 다음에 사업주에게 지급 입금의 그죠. 하여튼 뭐 지급하겠다. 자, 1년을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사업주에게 임금의 4분의 3. 그 다음에 대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를 갖다가 1년 동안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직을 준비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FTA 피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다음에 뭐 변화관리, 취업상담, 정보 제공 등 신속한 전직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겠다. 전직 지원 서비스 시스템은 민간 전문 분야 위탁에 실시하겠다. 그 다음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겠다. 신속한 너무 추상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FTA 피해 실직자에게 진로 상담, 직업 훈련, 집중 취업 알선 등 3단계 종합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비책을 갖다가 했다. 이렇게 이제 당시에 이제 이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단계로는 여기에 이제 진로 결정 이직하는데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여수당을 줬고요. 역정진을 위해서 6개월간 생계유지수당을 이제 220만 원을 그때 지급을 했네요. 그 다음에 집중 취업 알선해서 취업 성공을 하면은 수당 1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1년에 최대 860만 원 고용 촉진 지원금을 그죠? 이게 이제 중증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법 조건부 수급자나 동일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일반 지원은 650만 원이었다.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860만 원까지 이직 계획안에서는 이제 지원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FTA 유망 분야의 신속한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
서비스를 지원을 한다. 이건 이제 고용부문 가입 유배 관계없이요. 이렇게 하겠다. 그죠? 3년 훈련 가능하고요. 훈련수단도 별거면서 최대 3년까지 훈련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FTA 피해 실직자는요. 훈련 연장 급여 지회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겠다라고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죠? 대신에 이제 시적급여 수급자가 돼 직업을 가졌던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그다음 FTP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특혜 대책도 마련해서 시행을 당시 했었는데요. 이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서 FTA로 구조조정이나 인력 수요가 확대된 지역의 고용 관련 사업의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전직 지원, 직업훈련 등. 자, FTA 관련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그죠? 전국의 한 47개소에서 FTA 지원 시술팀을 설치 운영하겠다. 이런 이제 대비책을 당시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뭐 이런 건데, 당시에 이제 청년 근로청 근로자를 위해서요, 훈련비, 그 다음에 이제, 훈련 장려금, 그 다음에 이제 또 농어촌 지역 실업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훈련비 전액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 장려와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요. 미국의 정근 비자 갱신기간이 연장. 미국의 미국에 이제 지사나 아니면 이제 공장이 있어가지고 국내에 가서 그쪽에서 이제 근무해야 될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갱신기간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중소기업 미국 시장 진출 실질적인 도움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1년이었는데 이걸 3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 미국에 가 있는 직원들, 그죠? 그래서 L 비자죠. 유효기간은 그 당시에 신설업체의 경우 1년, 기존 업체의 경우 3년에 불과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연장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시에 이렇게 짧았다는 거죠. 그렇죠? 짧았는데 미국 현재 발견된 우리 근로자들의 잦은 비자 발급 경쟁에 따른 많은 불편이 있었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비자 받으러 다시 한국에 왔다가 비자 받으러 다시 들어가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에서 L 기자, 우리 기업에서 야, 비자가 너무 짧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그죠? 비자 발급 방향을 2007년, 2010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L 비자요. 미국무부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한 15,800건, 그죠? 호주가 9,000, 싱가포르 2,000, 칠레 한 6,000.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계해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사업체에 대해서,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그죠? 신설 사업체와 기존 사업체 구별 없이, 그죠? 모두 5년으로 연장. 자, 그러니까 이제 비자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중소기업 중심으로 한, 그죠? 오랫동안 있었죠, 이제.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시장 진출 관련하여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편익을 위하여 노력해야겠다. 뭐 이런 것이죠. 1년에서 3년, 5년인데 5년 됐다. L비자. 그게 정근. 거기서 우리 업체에 나가 있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ISD 등. ISD는 뭐냐면 Invest State, 그 다음에 Dispute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분쟁을 갖다가 invest하고 state dispute, 그 뭐냐면 투자자들하고의 어떤 그 분쟁, 그래서 그런 투자협정 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투자 요청의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그거죠.
14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은행 산하에, 자, 세계은행에 147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그죠? ICSDI, the International Center of Settlement, 그죠? of Investment Dispute, 그죠? 여기서 전문성과 중립성을 가진 국제기구, 국제중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죠?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즉 ISD, 그죠? ISD를 한다. Investor State Dispute를 한다. 자, ISD는 외국에 투자하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반세기 동안 여러 국가들이 인정해온 글로벌 스탠다드다. 그죠? 이것도 이제 ISD, 그죠? 전 세계 그 2676개 당시 투자협정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ISD로 세럴먼트 한다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미 발효 중인 FTA와 투자협정 85개 중, 그죠? 81개의 ISD가 포함되어 있다. 자, 무슨 말이겠죠? 미국 EU 회원국들과는 한 EU FTA에서가 아니라 개별 투자협정을 통해서 ISD를 반영했다. 자, 요거는 좀 개별 투자협정, 각 나라별로, 그죠? 각 나라별로 ISD에 대해서 이제 그 투자협정을 했다. 그죠? 개별 한 EU FTA가 아니라 개별 투자협정을 통해서 ISD를 반영한다. 이렇게 되죠. 자,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ISD가 왜 중요하냐? 자, ISD는, 자, 우리에게는 더욱더 중요하다. 자,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투자보다 3배가 많다. 우리가 더 투자 많이 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자, 한국이 미국으로 하는 즉 35조 정도 되죠.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9조 정도 됩니다. 9조 정도. 그러면 3배 정도죠. 그쵸? 자, 그래서 ISD를 통하여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죠?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로펌들, 이런 로펌들이 이런 분쟁에서 과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해결할 수 있느냐. ISD가 없으면 우리 기업은 미 국내법에 따라 50개 주 지방부에서 제소해야 된다. 그렇죠? ISD가 없으면 그거는 그 주가 있는 데만 법이 다 다릅니다. 그 법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주에 가갖고 하고. 그럼 이런 디스퓨트를 디스퓨트를 이제 그 실행하는 데 있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맡아야 될 것들이 이제 노펌들이 맞는 거죠. 노펌들이. 그죠? 노펌들이 맞는 것이다. 또한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ISD는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다. 안심시켜야죠. 그죠? 안심시켜야 되는데, 뭐, 가루프라든지 월마트 같은 데 가버리면 그거 됩니까? 그러면 아무리 저런 걸 ISD가 있더라도 이미지가 그냥 이거 한국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 이래 되면 종치는 거죠. 그럼 안 되죠. 한국은 가면은 엉망진창이다. 규제도 저것들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도 괜히 보수적이다 이래 버리면 그러면 좀 곤란해지겠죠. 그죠? 자, 향후 여타 국가의 FTA 가능성. 자, 우리가 FTA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지금은 한 5개국하고 FTA가 맺어져 있는데요. 향후에 이제 계속 FTA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나라들과의 이제 FTA를 맺을 때 우리가 뭡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고, 또 이런 FTA를, 자, 한미 FTA를 가장 큰 FTA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시장이 크니까요. 약 500조가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FTA를 맺었을 때 우리가 그때 당시하고 지금 현상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뭡니까? 다음 FTA를 맺을 때 우리가 좀 더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더욱 중요한 제도가 된다. 해주의 투자.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FTA에 대해서는, 한미 FTA 부분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이번에 우리가 한미 FTA를 리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향후에 이걸 갖다가 발판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과의 여타 나라들과의 FTA를 체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레퍼런스로 참고로서 우리가 비교함으로써 그 당시에 정부가 취했던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당시에 협정했던 내용들, 그러한 협정했던 내용들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10년 후에 발생했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뭡니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보다. 그 다음에 이 FTA는 한미 FTA 내용은 결국 그 내용이 똑같은 그 구성 요소들은 똑같이 다른 나라의 FTA의 체결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죠? 내용이 조금씩 다르겠죠. 자, 그러니까 이 안에 내용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해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맥락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정부의 공공정책의 자율권은 보장된다. 정부의 공공정책이 정당하고 미국 기업에 대해서 비차별적인 경우 정부가 ISD 제소를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죠? 자, 특히 공공정책이 필요한 분야는 협정문에 우리 정부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해 뒀다. 그죠? 그 정부의, 그것은 WTO의 협정, 기본 협정 정신입니다. 뭐냐? 정부의 고유의 권한은 개방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하자. 야, 너희만 왜 하냐? 이것도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공정책상 필요한 분야는 정부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는 뭐, 그죠? 할 게 없죠. 그죠? 그죠? 그래서 4대 보험, 아까 얘기했죠. 사회보장제도는 이것에서 협상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중보건 마찬가지로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정책 안정화 같은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비차별적인 규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보, 또 비영리적이어야 되고, 비차별적 과세 조치 등 ISDA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 대상입니다. 어떤 ISDA 제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 조달 같은 금융, 공공서비스, 공기업, 민영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정책 권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에너지, 운송, 방송 등 정부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4개 분야는 뭐냐면 정부 권한을 갖다가 정부 권한으로 유보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는 일단 협력 대상이 안 되도록 해놨죠. 그죠? 자, 그래서 ISD가 도입되면은 정부의 정당한 자율적 규제 권한이 위축된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다.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주장을 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계 민간 의료보험회사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해서 미국 보험제도가 한국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된다는 주장은 이거는 전혀 왜곡됐다. 이런 부분들이죠. 자,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국민들에게 코멘트를 당시에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IST의 대상이 되는 간접 수용, 그죠? 극히 이례적이다. 간접 수용이란 정부가 직접 수용한 것은 아니나 투자자가 정부 조치로 사실상 투자 가치가 집중 수용과 박탈되는 거죠. 뭐냐? 우리가 수용이란 것은 뭔가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강제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죠? 강제로 가져간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데는 간접 수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접 수용이라는 것은 정부가 직접 수용하는 것은 아니야. 투자자가 정부 조치로 살짝 투자 가치가 집중 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박탈되는 거죠. 뭐 이렇게 뭐냐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대상 기업에 직접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 그 어떤 자기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뭐 허가가 취소된다든 아니면 그 투자한 부분이 뭔가 어떤 기능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투자한 부분을 갖다가 정부가 어떤 권한을 제한해 버리든지 이래 되면 뭡니까? 투자 가치가 뭡니까? 결국은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한미 FTA에서 인정되는 간접 수용, 그래서 간접 수용을 국가가 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갖다가 함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화 같은 상당한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비차별적 똑같이 해야 됩니다. 하더라도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똑같이 규제 조치는 드문 상황이 아닌 한 except in the rare circumstance입니다. except in rare circumstance 즉 드문 상황이 아닌 한 간접 수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다. 자, 드문 상황이면 간접 수용이겠죠. 그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간접 수용은 정부 조치가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 extremely severe or 자 disproportionate, disproportionate. 이거 무슨 말이야? 우리가 proportional 하면 적정하지, disproportionate 하면 적정하지 않는, 또는 or extremely severe 극히 그러면 심하다. 이럴 때 하나여 인정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부의 조치가 간접 수용에 해당하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죠? 그래서 간접 수용을 사례로 인용하고 있는 멕시코에서 이 사건은 납부다 분쟁사건 중 간접 수용을 인정한 유일한 사건이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그죠? 드물다. 그래서 이제 간접 수용은 거의 뭐냐면 매우 제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죠? 제한적으로. 역으로 마찬가지죠. 역으로 마찬가지다. 역으로 이제 상대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그죠? 그렇게 이제 된 거죠. 자, 일단 이제 16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